올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조선주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주가가 주춤했는데요. 최근에 좀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최근 한국 조선주는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수주 잔고와 미국발 신규 수요 기대감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하여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협력 기조 속에 반등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주가가 지지되는 가장 큰 배경은 글로벌 발주량이 올해 상반기 40% 이상 줄었는데도 국내 조선사 3사가 3, 4년치 백로그를 확보해 2026년까지 실적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LNG 수출 확대, 군함 및 K 핵잠수함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발주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상승 기조는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LNG선 발주 모멘텀, IMO 규제 연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00척 이상 필요한 군함 현대화 수요가 중장기 호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중국 경쟁이 심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고부가 선박 분야에서 여전히 강세이고 특히 그리스 시장에서 62%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로 여러 가지 정책 변화 속에서 글로벌 발주 시장은 조금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K조선은 선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책 덕을 좀 봤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 얘기해 주신 표현이 좀 꽤 정확합니다. 네. 세계 산업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 이 판을 바꾸는 시점도 한 번씩 좀 찾아옵니다. 과거 미중 무역 갈등 때 이 공급망이 재편됐던 것처럼 지금 조선업도 같은 흐름에 좀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 조선만은 오히려 이 역주행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제 대중 견제 기조가 좀 강화가 되면서 중국 조선소에 대한 이 리스크를 선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발주 흐름이 한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구조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처럼 이 기술력과 납기 신뢰도가 중요한 이 고부가 선종에서는 사실상 이 한국이 좀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좀 있죠. 그래서 이 발주 시장은 위축이 되어 있어도 한국조선 3사는 이미 2028년 이후 슬롯까지 좀 상당 부분 좀 채운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트럼프발 에너지 정책 변화는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 조선업에는 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MRO 사업을 필두로 한 조선과 방산 협력이 이 K조선의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조선의 요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제 K조선의 흐름은 두 개의 축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주가 반등을 이끌어온 핵심 모멘텀은 이 국내 조선사들이 가장 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 LNG 선 수주 사이클이었습니다. LNG선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이 실적 가치성도 같이 좀 높아졌고 결국 주가도 상승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진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국 해군 함정 MRO 중심으로 한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입니다. 즉 이제 한미 조선 방산 협력이라는 이 새로운 모멘텀이 좀 추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직 이 부분은 본격적인 수주로 이제 숫자가 찍히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좀 오르긴 했으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제 기대는 있지만 아직 계산을 안 한다라는 분위기인 거죠. 하지만 만약 기존의 LNG선 이제 사이클 위에 이제 방산, MRO 협력 사이클까지 본격적으로 현실화가 된다면 조선업의 밸류에이션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구간으로 형성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조선사들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미국, 호주, 중남미 중심으로 군함 수주와 MRO 사업을 수주를 확대를 하면서 조선업을 넘어 방산 산업까지 좀 외연을 좀 넓히는 흐름인 건 맞습니다. H현대중공업은 미포조선 흡수 합병과 한미 조선산업 공동투자 마스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2035년 방산 매출 10조 원 목표를
걸었고요. 자, 미국 시장 진출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은 호주의 오스틸 지분 19% 인수를 승인받으면서 미국 군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삼성중공업과 HJ중공업 역시 미 해군 MRO 시장 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수주 성과도 굉장히 뚜렷한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중남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척을 수주를 했고 페루 해군 소속 사업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글로벌 상선 발주가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사들의 방산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의 880억 원 규모 국방 전용 그 조선소 건설과 호주 10조 원급 호위함 사업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선점을 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화그룹이 오스탈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오스탈의 최대 주주까지 됐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 상당히 좀 큰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스탈은 미국 내에서 미 해군 협정을 좀 직접 건조를 하는 핵심 조선사이고 한화가 사실상 이 최대 주주가 됐다는 건 이 미국 방산 생태계 안으로 좀 들어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미 필리조선소를 이제 보유한 상황에서 이번 오스탈 지분 인수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실체를 확보했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좀 큽니다. 아직 본격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아서 주가에는 충분히 좀 반영이 안 되었지만 미 해군 MRO와 이 함정 건조가 좀 가시화가 되면 이 한화의 방산, 조선 밸류에이션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조선주 내년에도 활약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조선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미 해군이 호위함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에 또 K조선 업계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실제로 좀 성사가 될까요? 일단 미 해군이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추가 그 내적 건조를 취소를 하면서 이 사업이 사실상 좀 축소됐습니다. 네. 자, 비용 추가와 건조 지원이 누적이 됐고 조선소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 초기 2척만 유지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좀 재검토하는 단계로 들어갔거든요. 자, 이 함정은 중국 해군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던 좀 차세대 호위함이었는데 이탈리아 설계 변경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좀 실패한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 중단은 오히려 한국 조선사들에게 이제 기회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네. HD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미국 보조 사업에 참여를 하며 현재 조선소와 협력 중이고 이번 취소로 미 해군이 호위함 사업을 새로 짜게 되면 한국의 빠른 건조 능력이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미국의 법적 정치적 장벽이 남아 있어서 단기 성과를 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자, 앞으로 미 해군은 취소된 예산을 LSM 상륙함 무입함 등 그 차세대 플랫폼으로 돌릴 계획인데, 자, 미국, 한국, 일본 조선소 협력 구도도 강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K조선은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통해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긴 있지만 미국의 전략적 그 자립 요구 때문에 실제 수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 중 속에서도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 조선업계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사업 본격화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 보입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거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제 규모나 방향성만 놓고 보면은 이제 국내 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초대형 기여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 정부 간 협의, 대미 특별법 통과나 투자 구조, 투자군 설계 그리고 미국 내 제도 정비까지 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국내 조선사들은 이 시간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필리조선소 인수 그리고 미국 조선사들과의 이 MOU나 이 자동화 설비 투자처럼 실제 미국 진출을 전제로 한 이제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그 모멘텀이 더 굳혀져 가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는 단기 실적을 바로 만드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이 중장기적으로 이 국내 조선업의 체질과 이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구조적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 기대감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모멘텀이 굳혀져 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겠죠? 네, 이제 마스크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한미 협력 프로그램이죠. 자,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현지에 조선소를 짓고 MRO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다만 인프라 구축과 수주 실행까지 최소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수혜보다는 좀 중장기 테마로 보는 게 맞고요. 네. 자,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2025년 7월 한미 협상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구체화됐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좀 중심으로 보여집니다. 에이펙 회담에서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 협상과 현지 검증이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 사업 속도는 좀 아직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이 실제로 반영이 되려면 2026년부터 MRO 군합 사업 확대가 시작되고 매출 가시화는 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미국 조선소 인프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글로벌 선박 발주 부진이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지연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2025년 하반기에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랐지만 실제 수혜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투자 전략은 좀 명확해요. 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현재 이미 확보된 LNG선 백로그와 방산 수주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마스카 모멘텀을 기다리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경기 변동성, 미국 내 노조 비자 리스크를 감안하면 분산 투자가 필수이고요. 최근 조선소 상승세 역시 중장기 기대를 반영한 흐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중장기 테마로 봐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당장 내년 조선주 전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내년 한국 조선업은 탄탄한 수주 잔고와 미국 협력 프로젝트 기반으로 안정적인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데 네. 자, 글로벌 발주가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LNG선 친환경 선박 수요는 견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카 프로젝트가 중장기 호조로 좀 작용되는 구조입니다. 자, 긍정 요인을 보면 미국과의 조선 협력이 2026년도부터 본격화되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한 단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IMO 규제 이외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산 그 선박 대체 수요, 여기에 핵잠수함 군함 등 방산 프로젝트가 더해지면서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국내 3사의 수주 잔고가 200조 원에 근접해 생산 일정도 안정적인데요. 다만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게 자, 일단 글로벌 해운 시황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IMO 규제 지연으로 신조선 발주가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다. 자, 후판 가격, 인건비, 환율 부담 등 비용 압력도 이어질 수 있겠고 LNG선 주문 기대가 과도해서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겠습니다. 자, 기업별 전망을 보면 HD 현대중공업 이제 규모 우위와 미국 진출 효과로 리더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오션은 방산 중심의 성장 구도가 명확합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와 디지털 기술 경쟁력으로 수익성 회복이 예상됐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김지현 자문역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만나볼까요? 네, 먼저 탑3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삼형엠텍입니다. 네. 탑3로 이제 삼형엠텍을 선정한 이유는 조선 사이클의 핵심 수혜 구조가 명확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삼형엠텍은 선박 엔진, 이 핵심 구조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LNG선을 비롯한 이 고부가 선종 발주가 좀 늘어날수록 엔진 발주와 함께 실적이 바로 좀 따라붙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죠. 이미 조선사들이 이 수주 잔고가 3년 이상 쌓여 있다는 점에서 이 중단기 이 실적 가시성도 굉장히 좀 높습니다. 여기에 인도와 중동 중심의 이 광산, 발전 플랜트 수주 재개까지 좀 겹치면서 조선 한 축에만 좀 의존하지 않는 이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즉, 이 조선 업황 회복과 플랜트 수주, 실적 가시성이 동시에 좀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탑3 종목으로 좀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3위는 삼형엠텍이었습니다. 2위는 또 어딜지 궁금한데요. 탑2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탑2는 대한조선입니다. 네. 대한조선을 이 탑2로 선정한 이유는 이제 사이클, 수익성, 이 가시성이 이 세 가지가 이제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조선은 이것저것 다 하는 조선사가 아니라 탱커선, 그 중에서도 이 수에즈 막스급, 이 탱크에 거의 좀 올인한 회사입니다. 지금처럼 원유 수송이 늘어나고 노후 탱커를 바꿔야 하는 시기에는 많이 만드는 회사보다는 이제 잘 만드는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제 마진은 이 조선사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이미 비싸게 받은 수주들이 2026년에도 본격적으로 매출을 찍히는 구간이라서 실적은 그냥 기대가 아니라 이미 보이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도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슬롯이 이제 금방 차니까 선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가격을 깎자 이게 아니라 언제 해줄 수 있냐 이걸 먼저 물어보는 이제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지금 탱커 시장 흐름 플러스 높은 수익성 그리고 꽉 차가는 수주 슬롯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탑2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탑2는 대한조선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김지연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탑1의 종목명은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탑1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힌트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조선업 안에서도 이 대량 생산보다는 특정 역할에 좀 강점을 가진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한번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제 오래가는 사업을 좀 해왔고 국내에서도 전략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점 인프라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을 조선주 탑1으로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탑1으로 이제 가져온 이유는 제가 좀 앞서 좀 계속해서 강조드렸듯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의 흐름에서 가장 먼저 이제 부각을 될 수 있는 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제 배를 새로 많이 만들자 뭐 이것도 있지만 미 해군 함정을 누가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관리해 줄 수 있느냐도 있습니다. 이 영역은 아무 조선사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까다로운 미국이 이제 요구하는 절차와 뭐 기준을 하나씩 좀 통과를 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지금 이 기업은 중형 조선사 최초로 이 미국과의 첫 계약을 좀 따낸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자격을 확보하게 되면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열리는 시장에 들어가는 구조로 좀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프로젝트가 특정 기업 한 곳만 이제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 인프라, 뭐 협력사, 인력까지 묶는 구조로 좀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즉, 한 번 역할을 맡게 되면 쉽게 대체되기 어렵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후속 물량과 이 추가 역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장 숫자가 찍혀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판이 열리면서 가장 크게 재평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스카 프로젝트가 앞으로 계속 좀 이슈가 되면은 이 기업은 가장 눈에 띄게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 판단을 했고 결국 이제 마스터픽으로 제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지연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탑1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